안녕하세요. 자전거 편력 편향 편애 팟캐스트 위로 아래로 더 싱싱 달리자 위아더싱입니다. 벌써 5번째 차 녹음하고 있는데 오프닝을 한 저는요. 자전거 길 디자인 연구소 발칙한 김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타 전기자전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미케닉 주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 기자님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 또 땜빵 나왔습니다.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속 2번. 네. 그렇게 됐나요? 이제 이러다 이제 고정으로 오시고 유 기자님 땜빵으로 하시고.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죠? 우선은 저는 요즘 MTV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연습을 하고 오셨는지 오늘 소장님께서 먼저. 알겠습니다. 주로 근데 연습하시는 곳이 그럼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네, 난지 MTV 연습장 갔다 왔어요. 네, 거기에 저도 처음 갔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거기서 뭐 바퀴 들고 막 그런 연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다가 어디를 연습할 구간을 좀 찾았는데 뭐부터 연습할까 하다가 드롭부터 했거든요. 드롭만 했죠. 그래서 코너링 살짝 더 눕히고 제 자세 낮추는 거랑 드롭 어떻게 뜰지 이거 연습했는데 우선은 그 MTV 연습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그냥 영상을 한번 보고 갔었어요. 가기 전에. 네.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돈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갔는데 되게 짧은 거예요. 뭐 몇 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시시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되게 숨차더라고요. 페달질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사가 없는 상태에서 타야 되고 오르막은 뭐 제 페달링 속도로 가야 되고 하니까 힘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랬고 그 드롭도 솔직히 별로 안 높은데 이렇게 딱 봤을 땐 별로 안 높은데 이게 자전거에 앉으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랑 또 직접 하는 거랑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이제 시도해서 이렇게 드롭 제일 낮은 거 뛰는데 뛴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봤더니 10cm 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저길 뛰느라고 내가 저렇게 무서웠던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더 연습해야겠다. 이거 뭐 저거 뛰면서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더 높은 거 어떻게 뛰나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거기 막 구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저는 딱 처음 탔을 때 저한테 이제 MTV 타시던 분께서 튕겨나가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내가 자전거 한두 번 탄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내가 튕겨나가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그 경사면만 잘못 빗 맞으면은 몸이 휙 나가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와 위험한데 이제 스릴이 막 온몸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생각을 했죠. 다운힐이면 더 짜릿하겠구나. 더 재밌겠구나. 곧 들어오시겠네. 그래서 지금 MTV 요즘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실장님이 차라리 완차를 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부품 하나하나 사서 네가 한번 조립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들어간 햇병아리로 네. 아직 부족한 재정적인 관계로 돈 벌어서 자전거에 다 쓰는 거죠. 저 큰일 났어요, 진짜. 집에서 이제 뭔 욕을 먹으려고. 아무튼, 빨리 사세요. 같이 타게. 진짜 MTV는 진짜 사고 싶어요. 그 이후에 또 연습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 이번 주에 가요. 토요일에. 제가 드디어 또 다운힐 클럽 하나에 초대받아가지고 저 이제 입교식을 금요일에 또 합니다. 저 때문에 사람을 다 모으셨더라고요. 저 들어온다고. 여기 그분들 섭외하셔서 네. 방송도 좀 같이 하자고 한번 해보시죠. 예, 다음에 네. 좀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같이 타고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한번 또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축하드려요. 좀 네. 여기 방송도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다운힐 얘기로 더 네. 다운힐 포션을 늘려와야지 방송에서. 제가 땜빵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싶습니다. 거기 그때 옆에서 설명해주신 분이 드롭할 때 그게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자전거를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뒤로
젖히지 말고, 그러니까 뒤로 빼지 말고 자전거를 앞으로 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네, 자전거를 앞으로 슥 밀지 내가 몸이 뒤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제 하면서 그게 몸에 익어야죠.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는 걸 자꾸 찍어서 사진이든 영상이든 자꾸 찍어서 봐야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자세로 어떻게 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고 해서 낮췄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 자세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찍은 걸 보면 진짜 높은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더 낮춰야겠다, 더 낮춰야겠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는 거죠. 자세나 타는 모습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전거를 앞으로 보내고 이게 그러니까 툭 해서 밀라는데 안 밀려요. 그리고 그 속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확실히. 자전거 무게가 얼마나 되죠? 아직 안 재봤어요. 근데 제 자전거 좀 무겁긴 해요. 제 몸에도 무겁고 제 근력에도 무겁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 와중에도 요령은 있을 거니까. 있는 거에서 좀 잘해보고. 네. 나중에 그걸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가벼운 거 타면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선수들이 그렇게 한대요. 본 연습할 때는 무게를 이렇게 좀 있는 걸로 하다가 이제 대회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나는 거죠. 네. 날아다니는 거죠. 모래주머니 차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좋은 자전거, 가벼운 걸 바꾸면 그때 날겠어요. 이번에 토요일 모임 갔다 와서 네. 어떤지 그 후기가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겨울 동안에 어떻게 또 보내느냐에 따라서도 그쵸. 연습 계속 해야죠. 네. 봄에 잘 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결정이 될 수 있고 겨울에도 탈만해요. 겨울엔 산에 들어가면 밖에보다 좀 덜 춥거든요. 네. 저는 로드를 갖고 갈 수 없으니 겨울 안에 MTB를 조립을 해야 될까요? 그럼요. 큰일 났어. 월급 받아서 그걸로 다 나가네. 프레임을 사고, 구동계 사고. 그냥, 아니다. 좀 싼 거 사라고 하기에는. 중고로 구해도 되니까요. 일부는 중고, 일부는 새 거. 뭐 상황 되는 대로 값싼 거 사서 모으면 되죠. 그리고 조립해서 돈이 딸린다 그러면 팔면 되죠. 다시. 그러니까 이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일단 사세요. 그리고 재밌으면 돈 안 아까우니까. 그렇죠. 고민하다 시간 보내는 것보단 낫죠. 자연스럽게 자전거 구매하기로 넘어가나요? 그럴까요? 금방 얘기 말고? 응.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자전거를 고르는 법.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아시고 원래 타시던 분들이야 자전거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기 취향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자기가 여태껏 탔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자전거를 사겠다라는 감이 있지만 자전거를 처음 정말 타시려는 분들 혹은 그냥 어렸을 때 잠깐 타보고 이제 내가 골라서 자전거를 좀 자전거 한번 타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사야 될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선택지가 워낙에 많으니까. 예, 어떤 자전거를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항상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 자전거 고르는 법. 어떤 기준을 두고 자전거를 고를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처음에 생활차, 자전거 종류가 많은데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활차나 아니면 입문용 정도?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도 그렇고요. MTB든 사이클이든 입문용, 생활차, 입문용 이하. 이하를 살 때 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 이상 사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일 거니까.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입문용 이하에서 한정된 돈을 가지고 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죠. 사는 사람 입장은 그렇잖아요. 싸고 좋은 거. 근데 파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잘 살까? 나중에 사고 나서도 후회 없는 선택이 뭘까?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예. 이게 만약 100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뭐 마음껏 사겠죠. 사가지고 안 맞으면 버리거나 뭐 이럴 수도 딴 있지만 것도 이건 산다니까. 예, 가격적인 면에서 그럴 수 없는 없으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인데, 근데 가격을 먼저 얘기하기엔 가격은 사실 많은 걸 결정짓는 요인이라 그 외의 것들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가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뭐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전거 용도, 본인 취향, 그리고 디자인,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 어떤지, 길에 따라서. 네. 그리고 마지막 가격. 음. 네. 그 자전거 용도에는 레저로 탈 수도 있고, 운동으로 탈 수도 있고, 저처럼 뭐 교통수단으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여행 용도도 있겠죠? 장거리?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통수단에 들어가는데, 제가 누군가 저한테 자전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용도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탈 건데, 어느 정도 거리를 탈 건데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장거리를 100km 이상 달린다고 하면 또 추천하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정말 마실용인지, 뭐 장보러 갈 장보기요? 때, 예, 그럴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에 관한 건데, 여기에 하나 더 하면은 휴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벨로 같이? 접이식이나 뭐 이런 것겠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차에 싣고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죠. 네, 차에 싣고 가서 거기 지역을 다닐 때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고, 자전거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아싸리 있고, 자전거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용도의 구분에 따라서 그 추천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매장에서 보통 고객님들이 오시면 네, 가격부터 말을 하기에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용도가 어떻게 되냐 그거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이제 나는 전기자전거로 장거리 목적 국토 종주 가고 싶다 이러시면 저희는 샥이 있거나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해드리는가 하면 네. 출퇴근용으로 한강만 탈 거예요라고 하면은 접이식 미니벨로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저도 많이 먼저 물어보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거기서 내가 이제 MTB 쪽으로 가냐, 미벨이냐 이렇게 네.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가격이 또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용도를 물어보는 거는 되게 서스펜션을 넣을 거냐 말 거냐랑 뭐 네. 장거리에 편한 자전거를 추천할 거냐 그냥 단거리에 편한 자전거를 추천할 거나 이런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도하고 사실 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산 탈 거냐, 도로 탈 거냐 네.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어떤 길들을 탈 거냐는 거죠.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전기 자전거를 푸시하고 사가셨는데 네. 젊으셔요. 30대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굳이 왜 이 전기 자전거 사세요? 저 아직 나이가 있으신 거 젊으신 것 같은데 네. 하신 말씀이 직장이 충북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도로가 없어요. 울퉁불퉁 다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수단 딱 두 가지. 차 아니면 자전거. 근데 자전거로 갔다 하기엔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찾다 안 돼서 이제 본가가 서울이니까 여기 와서 자전거 풀샥 앞뒤로 샥 있고 무조건 편하게 전기 자전거 딱 다시 너무 웃긴 거여서 그럼 그것 때문에 하셨냐고 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면허도 딸라고 올라왔는데 면허를 떨어져서 전기 자전거를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심히만 타시라고 그랬더니 잘 떨어졌네요. 자전거로 오시다니.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전거를 타면 마각기인데요. 그래서 네. 왜 그러시냐 했더니 탈 때마다 어디가 꼭 한 번씩 부러진대요. 그래서 깁스를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안 타는데 내가 진짜 죽지 않으려면 살려고 지금 전기자전거 사러 오긴 했는데 불안하시대요. 네. 그래서 저랑 헤어질 때 인사가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다음에 깁스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걱정되네요. 안전하게 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래도 잘 찾으셨네요, 용도에 맞게. 저는 네.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면허를 떨어지셨지만 잘 떨어주셨죠, 뭐. 이런 자전거 뭐 세계를 운동도 입문하실 되고 수 있다니. 좋죠. 그래서 이제 용도가 정해지면 그렇죠. 그다음에 뭘 봐야 되죠?
그 다음에는 취향을 봐야 되죠. 본인 성향. 이 취향이라는 어떤 취향이라는 게 뭐 예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유행에 민감한지 내가 겁이 많은지 내가 바퀴 좁으면 불안하다. 아, 그런 분들 이러면 계세요. 로드 타면 안 되겠죠. 그런 로드를 분들 추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뭐 힘든 걸 즐기는 편인지 아니면 뭐 쉽게 잘 질리는지 안 질리는지 뭐 일단 이런 것들. 자전거의 종류부터 한번 나열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살 수 있는 자전거의 종류.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거는 삼천리 같은 세간차 생활차? 바구니 자전거, 그런 하이브리드.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근데 생활차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한 게 생활차가 요즘에 특히나 이제 로드 유행한 이후에 하이브리드 유행하고 로드 유행한 이후에 그렇게 생겼지만 생활차인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사. 정말 입문용.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싼 그냥 MTB처럼 생겼지만, 그러니까 유사 산악 자전거. 우리가 보통 철TV라고 부르는 변태.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 그런 네. 산악 자전거처럼만 생긴. 맞아요. 혹은 그리고 뭐 로드처럼만 생긴. 근데 막 무겁고. 그렇죠. 하이브리드처럼만 생긴. 근데 이제 그런 거는 MTB나 로드나 하이브리드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애매하죠. 예, 그냥 가볍게 동네에 이렇게 타는 정도. 그러니까 그 변속을 안 했는데 자전거에 가는 진동으로 막 이렇게 변속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디레일러가 막. 자율자재? 네, 자동인가요? 네,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올려주고 해야지. 저는 작년에 봤거든요, 그 자전거를. 근데 그걸 타고 100km를 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 진짜. 200km. 200km? 강촌 갔다가 같이 왔거든요. 자전거는 힘이라니까요. 이제 방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 생활차군이 네. 있고, 거기에는 뭐 바구니 달린 그런 자전거, 우리가 따릉이처럼 생긴 자전거,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미니벨로. 미니벨로. 접이식. 네, 접이식. 접이식 미니벨로. 네, 접이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작은 자전거. 그렇죠. 네. 그럼 A바이크 같은 것도 이런 쪽에 속하는 건가요? 접이식 미니벨로죠. 그럼. 네. A바이크는 가방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저희 매장에서도 팔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타봤어요. 네. 와, 이게 불안하죠. 불안하고 이게 로드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낄 네. 정도로 불안해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시판돼선 안 된다고. 와, 그거는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위험해서. 조향 한번 진짜 훅 하면은 그냥 훅 넘어가잖아요. 그쵸. 턱도 덜덜덜덜한데 온몸이 떨려요. 막 그래요. 진짜. 맞아요. 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런 접이식 미니벨로. 그것도 있어요. 리컴. 리컴번트. 리컴. 네, 누워서 타는 자전거. 그렇죠. 뭐 세 발도 있고 두 발도 있는데 아무튼 누워서 타는 자전거. 우리가 보통은 앉아서 타는데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타는 자전거가 있죠. 한강에서 은근 아저씨들이 그런 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맞아요. MTB 연습장 갔을 때 어떤 분이 자전거 그냥 거치대에 리컨번트 이렇게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리컨번트를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리컴? 리컨버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네. 좀 계속 자전거는 변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화해요. 그 리컨버트가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1, 20년 된 게 아니에요. 리컨버트 나온 지가. 근데 최근에 조금 각광받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리컨버트 시장은. 이 정도인 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리컨버트는 조금씩 그냥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더 커지진 않고. 역시 자전거는 바퀴 2개가 기본이죠. 2개 기본에 앉아서 타는.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전거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리컴 타시는 분들은 리컴만 계속 사시더라고요. 저희 매장에 그 매력이 있을 테니까. 19대 보유하신 분이 있어요. 리컴번트만요? 리컴만. 그런 분을 게스트로 모셔야 되는데 여기. 저희 이제 유명하시죠. 한번 광명 팔뚝님이라고. 자, 광명 분이세요? 네. 자, 다운힐 모시러 섭외. 한번 가야겠네. 아까 그분 섭외. 그분 장난 아닌데.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분 어마어마하세요. 다음에 와. 네, 꼭 자, 한번 미션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네, 그래갖고 그분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거기에 리컴은
타는 건 평지형은 좋은데 오르막길은 쥐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리컴에 모터를 달고 계세요. 지금 하나씩. 그러면서 이것 따랐다 저것 따랐다. 이제 그분의 목표는 그것이래요. 지금 나와 있는 리컴 중에 타고 싶은 건 다 타고 팔 때 중고 똥값으로 팔아도 타고 싶은 건 타보자예요. 그런 분이라서 리컴이 계속 사고 또 계속 팔고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19대. 올 때마다 리컴이 대단하시네. 바뀌어요.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꼭 모셔오시도록 하시고요. 이런 그 다음에 리커먼트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일단 우리 중요한 거 안 했죠? 로드, MTB. 아니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억이 안 났어. 이거 짚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기준점을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놓쳤네. 그러니까 입문용 이하에서 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MTB와 로드의 장점을 결합한 자전거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픽시. 픽시. 네. 기어가 없죠. 그렇죠. 1단짜리 자전거. 가끔은 브레이크도 없죠. 브레이크 없는 거 시판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위험해요. 불법이에요. 네. 그래요? 네, 한쪽이라도 보통 달려있죠.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양쪽? 그래요? 한쪽만 달고 다니는 거 그것도 불법이네요? 네. 그럼 그게 법으로 지정돼 있어야. 네. 그럼 만들어서 타나 보다. 그렇죠. 그 가게에서 그걸 팔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가게에서? 네. 그러면 픽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쪽 브레이크가 있는 픽시. 네. 여러분 가서 사실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그건 모릅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발 자전거. 네, 바퀴 하나짜리. 우리가 묘기용이라고 생각하는. 외발 자전거를 사놓기만 하고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저도 너무 게을리했어요. 있으세요? 있어요. 저희 한 대씩 있습니다. 와. 근데 한 20분 연습했나 못하겠더라고요. 중심 잘 잡히세요? 어때요? 안 되니까 못하죠. 네, 저는 솔직히 되게 재밌었는데 처음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중구난방이 돼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자전거를 사려면 용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길을 주로 탈 것인지 그걸 고려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뭘 고려해야 본인 되죠? 취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디자인 쪽. 그리고 가격.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참. 크기. 크기. 이게 입문용이라 하더라도, 생활자전거를 하더라도 크기가 한 2배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본인 취향에서 그 종류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나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해서. 네. MTB랑 아까 생활차는 뭐 똑같아요. MTB 스타일이 있고 로드 스타일이 있고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있지만 그냥 다 같이 무겁고 그렇게 각 그 생긴 것만큼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 그냥 보통 돌아다니면서 탈 수 있는 정도? 동네에 타는 수준? 맛이. 네. 뭐 중릉천, 한강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자전거. 그냥 생활차 영역으로 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하이브리드 했죠. 그 다음에 미니벨로. 접이식 미니벨로도 있고. 네. 그냥 미니벨로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좀 작은 자전거. 그리고 리컨번트. 누워서 타는 자전거. 중심 못 잡으면 넘어지는. 예. 그리고 픽시. 어떤 픽시죠? 브레이크 있는. 네. 양쪽 브레이크가 다 있는 그렇죠. 픽시. 양쪽. 예. 브레이크 한쪽만 있거나 브레이크가 없으면 시판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예. 자전거 그런 거 가서 구하시면 안 돼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외발 자전거. 외발가 있고 외발이 있으면 텐덤도 있습니다. 2인용. 네, 2인용 자전거. 2명이 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전기차. 그렇죠. 전기로 가는 전기차가 예. 있었네요. 주루 씨는 처음에 로드를 입문하셨으니까 네. 네, 로드를 고르셨던 이유가 혹시 있다면요?
이건 저는 뭐 되게 사실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예뻤어요. 예뻐서. 우선은 얄쌍하니 네. 깔끔하잖아요. MTV랑 딱 두고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로드가 이렇게 자전거도 유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로드를 젊은이들이 참 많이 타더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저는 자전거를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사게 된 사수분이 이제 로드를 타고 계셨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게 되는 그게 그 알려준 사람을 많이 좀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모르니까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거는 괜찮다 하면 또 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드에 눈길이 갔는데 이게 계속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얄쌍하니 색깔도 예쁘고 카본이 가볍고 집에 있던 그 삼천리 우유 사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그 철집이랑 네. 그 신세계를 좀 맛본 네.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까지 색깔까지 딱 나오니까 그래서 로드를 샀죠 저는. 네, 중고로 싸게 샀죠. 역시 예뻐서. 네, 저는 예뻐서 샀어요. 딱 디자인이나 사이즈도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게 저는 장거리 여행 목적이었어요. 대신에 MTB보다는 예쁜 로드를 갖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자전거를 골라주셨고 이제 거기에 이 사이즈에 이 모델이고 이 디자인이면 예쁘다. 그럼 예쁘면 사자. 그래도 겁은 안 났나 보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겁은 안 났어요. 어떤 분들은 MTB 타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 얄쌍한 거에 체중을 어떻게 실으냐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사기 전에는 무섭다는 겁은 안 났는데 타고 나니까 허리를 숙여서 자전거를 탄다는 게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맨날 허리만 이렇게 들고 타다가 이게 무서운 거야. 어디 처박을 것 같고 막 전봇대에 박을 것 같고 연습할 때 한 며칠은 그랬는데 말 그대로 처음에만 어렵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다 보면 다 익숙해지겠을 것 같아요. 하루님은 처음에 못 하셨어요? 늦었다. 내가 먼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요, 내가 늦었으니까. 나는 IMF 때 자전거를 다시 시작했죠.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그 질문 저도 궁금했어요. IMF 때 그 회사 사람들하고 그 담배를 피우다가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었지 하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자전거를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니까 몇 년이야. 거의. 세지 마시고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꽤 갈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면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생활 자전거를, 중고를 10만원에 샀어요. 생활 자전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주말이면 막 타고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사 가고 나서 그 자전거는 조카한테 주고 다시 이제 샀는데 그때 살 때 저도 이제 구매를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한 달을 뒤진 거예요. 그때 인터넷이 되긴 했었지만 자전거를 온라인으로 파는 곳은 많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도? 네, 한 2000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한 달을 뒤졌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싼 거를 찾기 위해서. MTB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산악. 그때는 전문 MTB나 사이클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사산악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생활차 중고를 살 생각이었었는데 그걸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중고차는. 네. 그리고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 달 동안 그렇게 고민하다가 20만원짜리를 샀어요. 두 배값. 그걸 가지고 그렇죠. 나한테는 되게 큰 돈이었죠. 그때 자전거가 어떻게 20만원씩이나. 네. 근데 가니까 더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가게에. 근데 그거 갖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사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 한 3년, 4년. 그래서 저는 자전거 경력을 얘기할 때 2000년부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 유사 MTB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워낙 재밌게 타고 많이 탔거든요. 그 자전거 가지고. 한 3, 4년 정도 그 자전거를 가지고 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전거는 고급 MTB를 사면서 친구한테 줬는데 얼마 후에 이 허브가 마모돼가지고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탔었어요. 그러네. 네, 엄청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경력에 그 유사 MTB를 탔던 경력도 넣습니다. 저는. 넣어야죠. 네. 그 정도로 탔으면. 그 전에 IMF 때 탔던 그 몇 년을 안 넣어요. 그때는 열심히 또 재밌게 많이 안 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자전거를 이제 고급 자전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 전에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자전거 커뮤니티가. 큰 커뮤니티가.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거기를 보는데 막 사람들 다 막 몇백만 원씩 자전거 가지고, 네. 근데 하루에 막 그 200km 이상씩 달리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신세계를 발견했어, 이제.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하루님의 시작인가? 네, 그래서 그때는, 내 건 무거운데 운동하기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네. 들었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자전거 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힘들게 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자전거 가벼운 거를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자전거도 괜찮다. 더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왜 바꾸게 됐냐면, 멀리 타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서 나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장거리? 네. 근데 이 무거운 자전거 가지고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죠.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새 거가 그때 입문용 정도로 한 6, 7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상당히 비쌌었죠. 네. 왜냐면 2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 3배 정도 되는 그쵸, 가격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중고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중고 거래도 활발했었거든요. 고급 자전거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용어도 모르고 뭐 스템이라고 그러고 뭐 네네. 스포크라고 심지어 스포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 용어들이 어려워가지고 중고 상품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죠. 네. 그래서 틈틈이 일단 자전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용어부터.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고 매물을 뒤지기 시작했죠. 새 것도 물론 같이 보면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자전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다. 아니 자전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야 될 자전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나로서는 되게 고급진 자전거니까. 그쵸. 그래서 매일 그 인터넷을 뒤지는 게 일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눈이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 60, 70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점점 높아지더니 200만 원까지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어디서 멈추셨어요? 다시 내려왔어요. 꺾으셨어요? 다시 원상복구 했는데 500까지 지르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망스럽네. 올라갔어야죠. 그때 원상복구를 했는데 어느 인터넷에서 그냥 새 거 사기로 했어요. 송파 쪽 어디 자전거 가게, 그때 안양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일요일 날 그냥 갔어요. 근데 전화를 해보고 갈까 하다가 그냥 가기로 했어요. 닫혀 있으면 뭐 말지. 그랬는데 그날 마침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사고 돌아왔어요. 살려고 했던 걸. 그래서 뭐 다음 주, 그러니까 그 주만 그날이 쉬었던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와서 사야지 그랬는데 그 주중에 중고 매물을 보다가 눈에 딱 띄는 자전거가 온 거예요. 근데 가격이 2배예요. 내가 사야죠. 예상했던 가격이 2배. 150만 원.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컴퓨터 끄고 자면서 그랬죠. 내가 일어났을 때? 내일 낮에 내일 출근 때까지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야지. 난 그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좋은 자전거 값싸게 나왔으니까. 근데 댓글이 안 달린 거예요. 할 수 없네. 그렇죠. 어쩔 수 없네. 내가 사야지. 어떡해. 지금까지 안 팔렸는데. 그래서 샀습니다. 2003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03년인가 4년인가 11월인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보니까. 신세계예요.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네, 처음에. 그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자전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자전거는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살 때 2번을 샀잖아요. 20만원짜리 하나랑 150만원짜리 하나랑. 네. 2번 다 한 달을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못할까 막 계속 고민했죠. 근데 그게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는 안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그 구매하는 게 그 구매 성향이었던 거죠, 제가. 그냥 궁리만 하다가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몇만 원 더 싸게 사가지고 내가 바가지 썼다는 소리 안 듣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뭐 몇만 원 더 내고 빨리 즐기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좀 결정이 빨리. 결정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구매 요령은 우리가 지금 구매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싸고 좋은 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빨리 즐기는 것도 나한테 이익이거든요. 싸고 좋은 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즐기고 싶은 내가 마음이 빨리 즐기는 것도 막 나한테 이렇게 이익이거든요. 줄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따져봐야 막 돼요. 내가 막 그러니까 되게 좋을 때 딱 사고 그때 딱 하는 게 진짜 기분 좋잖아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는 거 알아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재미는 반감되고 자꾸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재미는 반감되고 내가 즐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즐기지 못하는 건데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좀더 내가 과감할 즐기는 수 있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구매를 딱 결정하는 데 그때를 있어서 딱 좀 잘 더 타야 편안하게 즐길 수 빠르게 있는 결정할 것 수 있을 같아요. 거라고 봐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타야 네. 친구 중에 하나는 이맘때, 이보다 좀 빠를 때, 그 자전거를 사겠다고 나한테 문의를 해서 이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줬죠. 근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년에 살까? 그러더니 한 달 좀 고민하더니 네. 좀 있으면 겨울인데 내년 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서 해라. 겨울 넘겼어요. 그러니까 봄에 지난 가을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한 거예요. 또 똑같이 한 달 이상을 고민하더라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긴 했는데 똑같은 거를요? 결국엔 가을에 생각했던 거를 결국엔 샀어요. 그때 사셨으면 더 쌌을 텐데. 시즌 지날 때. 그러니까 가을에 결정했던 거를 봄에 결국 산 거죠. 그쵸. 가격도 더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시즌 지날 때. 결국엔 그래서 즐기지도 못하고 가격도 더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손해인 거죠. 근데 물론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6개월 더.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타긴 했어요. 근데 하셨겠죠. 진작에 샀으면 즐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근데 고급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아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즐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시즌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있으면 날씨 빨리 사서 영향이 빨리 날씨에 즐기는 게 영향을 많이 좋다는 받는 거죠. 운동이라서 그게 한 달, 두 달이면 좋은 날씨에 탈 수 있는 시즌을 놓치기도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한 달, 두 달이면 좋은 날씨에 탈 수 있는 시즌을 놓치기도 하죠. 네. 참 이런 것도 있어요. 구매할 때 아까 우리 입문용 이하 새 거를 산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살 거냐 오프라인으로 살 거냐. 그렇죠. 그 온라인으로 사면 조금 싸기는 해요. 근데 완조립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립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그거를 자전거 가게에서 조립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사다가 그 돈 뭐 10,000원, 20,000원, 한 2만 원 정도 할까요? 그렇게 해서 조립해 달라고. 그래도 싸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어느 자전거 가게는 그걸 꺼려해요. 내 가게에서 안 사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난 그건 좀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전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판 게 아니니까 조립만 간단하게 해주고 난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전거가
고장나면 나한테 올 거잖아요. 네. 그걸 굳이 안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더라도 자전거 가게 이렇게 해주면 자전거 가게도 이익인데 그걸 안 받아주는 자전거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사면 네.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세팅 영역이 있으니까 네. 브레이크도 그렇고 구동계 그 변속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전거를 잘 모르면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을 고려하면 그냥 집 가까운 데서 좀 비싸더라도 빨리 네. 사는 게 좋죠. 예. 빨리 즐기죠. 그렇죠. 그래야. 응. 사고 싶을 때 당장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 가까운 데서 사야지 뭐 고장나거나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그게 가도- 은근 크더라고요. 네. 네. 술 마시고 싶은 날 마셔야지. 그날 참았다가 내일 모레 마셔야지. 그럼 내일 모레는 맛없어요. 맛없거든요. 하고 싶을 때 해야 돼요. 마음에 와닿았어.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최고의 선택은 2016년 최고의 선택은 로드 산 거. 와 진짜 몇 개월 동안 그 신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너무 재밌고 이제 내년에 또 MTV 즐겨야죠. 이제 들어오시는군요. 설렌다. 재밌겠다. 올해 샀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아 그럼 진짜 된 거예요. 더 많이 못한 건 후회가 되지만 예. 산 거 자체는 너무 잘. 진짜. 우리들의 이 얘기가 그 자전거 고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됐으면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입문용 자전거라고 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 기준이 뭘까요? 입문용 자전거의 기준? 저도 사실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애매해요. 저는 정말 제가 초짜의 마음으로 딱 그 얘기를 드리면 입문용 자전거는 이꼴 적당한 내 기준에 적당한 가격의 자전거. 가격이 먼저 떠올라요. 그럼 그건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제 생각에는 저의 관점이군요. 예를 들면 산악이다. 네. 산에 갈 수 있는 자전거 중에 네. 그러니까 그 산에 산에 가서 써도 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중 그 시작하는 단계 그거. 그러니까 그 자전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전거 등급. 네, 산악 경우는 뭐 그렇게 아세라. 얘기할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입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아세라를 입문용이라고, 누군가는 데우레를 입문용이라고 하는데, 네. 데우레를 입문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입문의 네. 기준이 어디냐부터 얘기해봐야 되겠죠. 네. 어디에 입문할 거냐. 그러니까 장보기 자전거에 입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입문할 거냐는 거죠. 입문의 기준. 산을 타는 거에 대한 기준, 네. 도로. 또는 도로를 타는 거에 대한 기준. 근데 네. 도로를 탈 때는 더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자전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뭘로 정할 거냐는 거예요. 부품하고 지오메트리 가지고 정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품을 교환할 수 있을 수준, 교환이 좀 용이한 수준의 자전거. 맞아. 맞아. 거기부터 입문용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역 앞에 있는 자전거 네. 그 주차장에 이렇게 쫙 가보면 네. 정말 막 수십 대, 수백 대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사실 자전거 정비를 배우고 나서 자전거 정비를 배우고 나서가 아니라 자전거 이제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자전거가 좋아져서 그걸 왠지 알아보기 시작한 다음에 네. 그때까지도 잘은 모를 때인데 제가 고급 자전거랑 저가 자전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스템이 일자형이냐 아니면 분리형이냐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퀼 스템하고 어헤드 스템이거든요. 네. 그 입문용부터는 어헤드 스템을 써요. 물론 예전에는 사이클 같은 경우는 비싼 것도 퀼 스템을 쓰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어헤드 스템 쓰고 그 다음에 시포스트는 위에 클램프가 그 안장을 조이는 클램프 있죠. 네. 그게 생활자전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같이. 네, 그 시포스트 네네. 레버. 그 파이프에다가 클램프 얹어서 거기다 안장을 고정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예, 입문용 이상부터는 그게 일체형이에요. 클램프하고 시포스트하고. 네. 그 다음에 안장 같은 경우는, 좀 날렵하고 레일이 좀 더 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임의 탑 튜브가 좀 길어요. 입문용은. 그러니까 생활용은 상체를 이렇게 세운 상태로 편안하게 속도 빠르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입문용부터는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게 그다음에 무게중심을 좀 낮출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입문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등급으로 보면 MTB 같은 경우는 LX급 정도? 부터가 입문용이에요? 네, 그런 정도로 봐요. 근데 그 이하로도 입문은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105 정도부터 하죠. 근데 저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네. 그 입문용인 어떤 부품 등급을 되게 높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약간, 실용성 면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은 좀 허용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허용은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봐요. 네. 왜냐면 난 좋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할 거잖아요. 나한테 에너지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우리나라가 특히 좀 고급 자전거가 많다는 말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고급 자전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분 좋잖아요. 좋은 거 갖는 건. 자전거는 타는 목적도 있지만 소유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소유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그렇죠. 그 여성들이 그 비싼 가방 갖는 것도 가방 들고 다니면 전 남들이 그거 쳐다보듯이. 전국 공감해요. 네. 나 자전거가 지금 5대인데 이거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네. 난 여성들의 그 비싼 가방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런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허용인데 저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봐요. 에너지원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겠네요. 자기가 그러니까 구매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의외로 좀 반대였던 게 어르신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비싼 거 들고 와, 비싼 거. 그건 정말 전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하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를 얘기해달라고. 용도에 따라 모터 제가 선택 도와드리고 그래도 안 들려요. 됐고 비싼 거. 네가 뭘 알아. 그렇죠. 네가 뭘 알아. 비싼 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럼 750부터 가시죠. 뭐 배터리 필요 없으시면 83만 원짜리 20A 어떠세요? 막 그러는데 장난으로 그렇긴 하는데 좀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서 그런가 의외로 좀 하름님과 좀 반대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사용을 제대로 하시면 좋은데 사용 목적에 보다는 보여주기 위함이 크고 네. 의외로 사용을 좀 그거 값어치를 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럴 수 있는데 부품이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달려 있는 저도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너무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나 봐요. 그러니까 대체 도로에서 왜 XTR을 타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도면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데 네. 사람의 그 만족도 면에서는 그것도 필요는 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뭐 남의 돈 훔쳐서 사는 거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할 건 그렇죠. 아니지만 아까워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들어요. 뭔가 저거를 정말 저 용도껏 사용하고 막 내가 더 거기에 정말 그 부품 차이 내가 이거 좋은 거 썼으니까 정말 이렇게 변속이 정말 부드럽구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느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죠. 내가 저거였으면 내가 저걸 어디 갖고 저걸 했을 텐데 왜 저게 저기 있는 거지 이런 그렇죠. 생각에 저는 그렇죠. 아쉬운 거죠. 네. 먹기만 하면 힘쓰면 굳이 뭐 맛있는 거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찾잖아. 좀 더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전거 쪽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부정적인으로만 볼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까지 볼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 허용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손님들이 오면 그걸 충족시켜줘야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그 합리적으로 실용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손님이 만족하지 않다고. 언짢아. 네. 나한테 내가 비싼 거 살라는데 쟤 자꾸 싼 것만 추천해. 짜증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안 사고 딴 데 가서 사요. 그런 부분을 잘 만족시켜줘야죠. 나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할 줄 몰라요. 오늘은 원래 자전거 고르기거든요. 자전거 잘 팔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너무 먼 길을 갔네요. 자, 그래서 자전거를 고를 때 전기 자전거나 외발 자전거, 텐덤 이런 거 그리고 리컨번트까지 좀 특이한 자전거라고 해서 생각해서 좀 뒷전으로 놓고 이제 우리가 보통 타는 자전거의 그 종류 중에 MTB, 로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생활차 영역까지를 이제 그리고 미니벨로까지 고르는데 그걸 고를 때 각각의 그러면 특징을 알아야지 이걸 고를 거잖아요. 우리가 그 특징을 한 번씩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이 좀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남의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너한테 맞을 거라고는 말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타고 있는 게 로드다 보니까 우선은 저는 헉헉대면서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달리기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살방살방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렇게 즐기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는 로드. 같은 미니벨로를 사더라도 스프린터를 사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속도용이라고 하잖아요. 빠르게 달리고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과 예쁨을 경계한 로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속도용으로 조금 빠르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로드를도 참 즐거우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전 참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 비싼 자전거를 살 때 이제 레저용으로 사는 거잖아요. 비싼 자전거는. 근데 처음에 한 방에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입문용을 거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마다 성향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면에서 볼 때 저는 입문용을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방에 가자고 비싼 걸 사잖아요. 내가 모를 때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옆에서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내가 자전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잘 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사면 나한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럼 비싼 걸 팔고 자기한테 맞는 걸 또 사요. 결국은 즐길 거라면. 그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즐기지 않을 거라면 걔는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입문용으로 내가 자전거에 대한 감각을 익힐 때까지 입문용으로 하고 그 감각이 생기면 그때 이제 내가 오래 탈 자전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더 안 탈 거라면 입문용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입문용을 중고로 팔면 내가 그걸 익히는데 한 몇십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꼭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더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입문용을 하나 거치는 게. 그럼 입문용을 거치고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거치면서 거기서 내가 더 좋은 거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한 방에 가자고 했다가 자기한테 타보니까 몸에 안 맞거나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살 건데 소라급을 살까 105를 살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이 넘으니까 막 이제 이게 단톡방이라서 이제 자전거 탄다는 친구들이 다 이제 답을 막 달아줬어요. 어떤 애들은 뭐 105를 그냥 사라. 105랑 소라랑 차이가 많이 난다. 막 이런 친구가 있었고 이제 일단은
용도를 들어봤죠. 저는 이제 그 톡을 늦게 봐가지고 마지막에 답을 달아줬는데 위에 이제 어떤 친구는 또 그냥 먼저는 그렇게 장거리 탈 거 아니고 자전거를 막 되게 지금 잘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소라 샀다가 이렇게 가봐. 나중에도 더 좋으면 그렇게 해라. 나중에 바꿔라.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아직 그렇게 자전거에 막 엄청나게 그거에 빠져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5를 굳이 진짜 200만 원 다 되는 돈을 주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도 보니까 그냥 출퇴근 혹은 잠깐 어디 갈 때 이래서 일단 저는 소라 사라고 추천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지면 소라 팔고 105 사라 그때.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거기서 중고가로 10만 원, 20만 원 까지는 거 정도야. 네. 네. 그 정도는 쓸 법하잖아요. 네, 마음에 들면 오래 탈 건데 그 10만 원, 20만 원은 그 큰 돈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소라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네. 네.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그런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될 수만 있으면 사기 전에 이것저것 다 타보고 네. 자기한테 거기서 내 취향을 찾고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네. 내가 예쁜 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고 보니까 내 거 너무 투박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위에 그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 다 하나씩 종류별로 한 번씩 타보고 네.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거 고르는 것도 방법일 것 그렇죠. 같아요. MTB도 네. 타보고 로드가 어떤 건지 타보고 네. 막상 예쁜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타기 전에는 내가 이게 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만약 같이 탈 거면 같이 타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자전거를 구매하면 되죠. 그런 것도 그런 방법이긴 것도 해요. 네. 방법이네요. 그러면 아까 가격 얘기 되게 중요한 다시 가격 얘기를 가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격대에서 먼저 이렇게 다 정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내가 MTB를 사겠다고 하고 정한 다음에 네. 가격대를 말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로드도 내가 로드 사겠다고 정한 이상 그 가격대를 말하면 이제 추천해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네. 가격을 고려할 때 이제 신품이랑 중고를 살 수 있으니까 새 거랑 중고를 살 수 있는 그렇게 갈림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품 등급이 나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무게가 비쌀수록 가벼워지는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렇게 그 가격 때문에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고려할 때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전거만 사고 말 것인지. 아, 맞아요. 네. 자전거를 사면 헬멧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그래서 물통 케이지도 꽂아야 되고. 자칫 네. 자전거보다 더 비싸질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입문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싸리 자전거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저는 아예 입문할 때 자전거 사고 헬멧 사고 옷 사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곧 헬멧 하나 더 사겠죠 이제. 저 헬멧 3개 사갖고 하나 팔았어요. 네. 안 쓰는 거. 그렇다니까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게 보면 용품, 부품 살 게 많잖아요. 음. 이게 자전거만 딱 사고 그것만 딱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려면 이제 장갑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도 다 탈 수는 있어요. 사실 네. 자전거만 있어도 물통이야 가방에 넣고 타지. 그 다음에 예전에 속도계 달았던 거 지금 어플 있으니까 어플 켠다고 보고. 네. 그렇지만 이게 타다 보면 네. 아무래도 물통이 이렇게 좀 가깝게 내가 굳이 내려가지고 가방을 열지 않아도 좀 물도 먹고 싶고 네. 내가 이렇게 속도 보면서 내 바퀴 사이즈에 맞는 거기에 딱 정확히 내가 가는 그 거리도 좀 보고 싶고 내가 정확히 무슨 속도로 가고 있나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라이트는 필수로 달아야 되니까 밤에 네. 다니려면 구미등. 네 그것도 그것도 사야 되고.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자전거를 팔 때 같이 달려 나와요. 근데 거기 번들 제품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별로 제품은 좋지 않죠. 좋지 않아서 새 거로 더 좋은 거로 그게 사용하는 낫죠. 게 사서 다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갈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 오래 네, 못 쓰고. 그건 자전거를 바꾸더라도 그건 옮겨 달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 예산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진짜 자전거 값을 내 예산은 70인데 자전거를 70만 원짜리 사면 요거 살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또 다 따로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막상 골랐어요. 나는 로드를 사겠어. 네. 하고 이제 자전거 가게에 갔어요. 네. 혹은 내가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상 내가 정말 싹 사러 갔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색깔, 디자인, 흥정. 회색, 인터넷에서요? 아, 검색이죠.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이즈. 네. 네. 되게 입문용부터야 사이즈가 서너 가지씩 나오는데 그 생활용은 거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제한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사야겠죠. 보통 그 나오는 사이즈가 몇 인치 정도 돼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입문용에서는 일단 크게는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탑 튜브가 짧아요. 그래서 큰 거 사나 작은 거 사나 여전히 불편합니다. 맞아요. 고급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장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생활용에서는. 그리고 자전거 가게에 간다 그러면 자기가 한번 앉아보면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가게 주인이 뭐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느껴봐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느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잘못 샀을지언정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 근데 잘못 사고 다음엔 또 안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자전거는 페달 돌리면 굴러가서 생활용이야 큰 차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생활용은 낭패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멀리 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장거리 안 갈 것 같고 얘가 느낌이 이 네. 친구의,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주는 이 친구의 성향상 뭔가 하나를 오래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한 20만 원대 사 이러거든요. 그냥 자전거 구매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결단입니다. 결단. 이것저것 따져봤자 인건비 안 나와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즐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은 했지만 네. 기준은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만약 도심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그러면 유사 MTB 네.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깔끔한 자전거 도로길 위주로 가고 조금 장거리를 타고 싶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차에 싣고 멀리 가서 잠깐 자전거 타고 싶다. 그러면 접이식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몇 가지로만 딱 기준 주고 그 다음에 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느껴서. 더 타고 싶으면 네, 스스로 알아보는 거니까요. 처음 시작이 모르니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자신 있게 딱 찍어주면 돼요.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그럼 선택 안 해요. 못해요. 네. 근데 시작할 때는 누가 옆에서 전문가적으로 딱 집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나중에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언정.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게 또 이익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싸고 좋은 제품은 사실은 찾기 어렵지 않나. 네. 싸면 싼값을 하고.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죠. 네. 안 좋고 비싼 거를 팔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모든 품질을 대변하지는 않는데 10만 원대 자전거가 뭐 튼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지인이 10만 원짜리 샀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자전거를 보여줬죠. 네. 인터넷 시켰다고. 이게 조립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예. 그러면은 우리 매장으로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이랬는데 다행히도 페달이랑 안장만 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딱 제가 그걸 보러 갔어요. 근데 딱 봤는데 무게를 딱 들어봤어요. 어때? 20kg? 어때? 이러는 거야 친구가. 그것도 로드 같은 얄쌍한 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딱 너가 막 타기 좋다야.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했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들으면서 속으로 무겁다. 구동교부터 시작해서 페달부터 시작해서 진짜 철덩어리 모임. 잘했네요. 네.
그 친구는 어차피 동네만 막 타니까 뭐 남자이니까 뭐 힘도 좋으니까 잘 타겠죠. 좀 이제 좀 동네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느끼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씩 야금야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저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그러면서 슬슬 꼬여요, 이제. 변속기가 알아서 돌아가면 그때 느낄 거예요. 내 변속기는 자꾸 내려가지? 이렇게. 왜 자동이지? 옆에 사람들 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타보거나 들어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럼 내 자전거가 갑자기 나빠집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혹시 MTB를 사려고 하는데 풀샷과 그 하드테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요. 저요. 멀리 그런 있지 분들한테는 않아요.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하드테일, 입문용부터 타보고 네. 그때 가서 하드테일 고민하시죠. 타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도 솔직히 하드테일만 타도 재밌어요. 그래요? 네, 재밌어요. 아니, 지금 딱 처음 타고 풀샷 타니까, 말 타는가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르막 갈 때는 그게 너무나 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요? 네. 그럼요. 아직 오르막길 안 느껴봐서.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제가 무거운 자전거만 탔겠죠. 근데 아무래도 뒷샥 무게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래서 하드테일이 있는 이유가 있죠. 풀샥이 다 좋았으면은 하드테일이 그렇죠. 없어졌었겠죠. 없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하드테일의 장점이 있으니까. 네. 야크어택이라는 그 네팔에서 하는 자전거 경기에 나가신 분이 한국 분이 계신데 작년에 다큐멘터리로 방영도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게 생각해서 왜냐면 나중에는 지고 가거나 혹시 고장 나면은 미케닉 그 스텝 못 만나면 자기가 그냥 끌고 가야 되고 들고 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게 고려해서 하드테일을 골랐다고 했는데 이제 뭐 거기 길이 험하니까 요즘에 엄청 풀샥도 10kg 초반 가벼운 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비쌀 네. 뿐이지. 가벼워질수록 올라간다는. 그렇죠. 저는 무거운 걸로 평소에 열심히 타고 그 다음에 체력 기르는 데는 무거운 거 타는 것만한 게 또 없으니까 빨리 타고 무거운 거 타는 것만한 게 없으니까 근력 운동 열심히 해서 지금 있는 거에서 좀 커버한 다음에 나중에 좀 가벼운 걸로 야커텍을 나가보려고요. 재밌겠다. 이름이 재밌네요. 네, 그쵸?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야크어택? 네. 제가 나가고 싶은 좀 그 대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와, 5,000m를 넘게 다 자전거 타고 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고 진짜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와. 올라가면서 고산병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럼 총정리 한번 할까요? 그러시죠. 네. 자전거, 어떤 자전거를 고를까, 우리 기준점을 몇 개 드렸는데요. 자전거 용도. 네. 어떤 자전거, 어떻게 탈 거냐, 자전거를. 뭐, 레저로 탈 거냐, 운동으로 탈 거냐, 교통수단으로 탈 거냐, 장보기용으로 탈 거냐. 아니면, 그냥, 여행도 한 번씩 가볼 거냐. 그거를 그리고 여행도 내가 차를 싣고 가서 그 지역을 그렇게 그냥 자전거로 둘러볼 거냐? 내가 여행지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뭐 레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그냥 교통수단일 수도 있는데 여행수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휴대성까지 같이 가미해서 내가 가지고 다닐 거냐. 차에 많이 싣고 다닐 거라면 접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 자전거. 접이식이 아닌 네.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취향. 본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뭐 빨리 멀리 갈 거다. 라고 하면 험난한 지형도 좀 안정되게 그런 데도 타고 싶다. 그런데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하면 MTB 그리고 여러 지형을 다 가보고 싶다면 그리고 난 얇은 게 무서워서 좀 더 안정된 걸 좀 찾고 싶다. 그러면 MTB 혹은 유사 MTB 예, 철TB요. 네. 너무 안정되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나가는 거 타고 싶다. 난 그냥 도로에서 어느 정도 즐길 거고. 그렇다면 로드. 그 전에 하이브리드. 내 거밖에 없어. 네, 하이브리드. 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루 씨처럼
빨리 달리고 싶다, 정말. 그리고 예쁘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 주루 씨가 가장 좋아하는 로드. 네, 로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니벨로는 네 일단 휴대성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고요. 못 따라가죠. 그쵸. 네. 정말. 그리고 깜찍한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큰 자전거가. 귀여워요. 네, 귀여운 건 진짜 미니벨로는 귀여워요. 그렇죠. 이쁜 건 중요하죠. 네. 나머지 리컨번트, 픽시, 뭐 외발, 텐덤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주제를 하나씩 뽑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선택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각자 한마디씩으로 자전거를 사려는 분들에게 지금 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주루 씨. 저는 경험상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세요. 바로. 네. 네. 당장. 지금. 네. Right now. 저는 같은 얘기인데요. 네. 결단. 결단. 네. 결단. 네. 그거 끝이에요.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할 얘기가 없어. 자, 뭐가 나올까요?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해볼까 했는데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막상 넘어가니까 되게 서운하네요. 한마디 해주셔요. 일단 타세요. 응. 네, 타보세요. 그렇죠. 네, 타보신 네. 다음에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타보시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군대에 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고민해도 시간은 갑니다. 내가 할걸? 시간이 간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분 1초라도 자전거를 먼저 타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길 어딘가에서 만나는 걸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말이에요. 듣고 있으시죠? 네. 계시죠? 거기 계시죠? 자, 그럼 다 같이 만나는 걸로 약속하고 주로 씨 빨리 MTV 사세요. 저는 MTV 부품 하나하나 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조립하는 재미? 네. 그것도 못 느껴본 재미니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산에 한번 가시죠. 좋아라. 네. 다음에 또 땜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